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항 현안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중간에 법안 2건을 심사한 후 다시 현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12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 질의. 12.12가 입에 익어가지고 의사일정 지금 12.12 5.18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 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체 회의 의결로 8명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그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출석 사유서 내용 중에 12월 6일 금요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12월 8일 일요일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 9일 월요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장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9일 월요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관행이 확립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보내왔는데 관행을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에요. 지금이 관행대로 할 때입니까?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이고
이 내란 사태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전 군이 군의 명예도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2.12, 5.18과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현행범인 그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란 수계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 한가하게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총장은 이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 지금 즉시 국회로 출발하도록 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지금 당장 국회로 출발하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수처장. 네. 이 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 이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문제 등등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뭐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협의에 응하는 정도고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부속 영장에 보면 김용현이 내란 수괴로 표기되지 않고 중요 임무 종사자로 표기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판에 가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위법한 절차 없이 증거도 수집하고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근거로 지금 직권남용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지금 수사 대상이니까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것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선서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 일자가 이틀 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선서하고 정언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예.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하려다 안 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일주일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상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일주일 전이라는 법률을 내세워서 증언하지 않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지를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안 질의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박성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만 하시죠. 오늘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어가지고 12시 반 1시까지는 끝내야 되면 시간이 7분 정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분으로 하시죠. 네. 5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제가 오늘 뭐 현안과 관련되면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제가 우리 그 법사위에서 저는 또 예결 소위 의원이었고 우리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예산안을 논의했고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우리 검찰청 또 우리 감사원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이 특활비와 특경비가 이제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는 우리 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최종 마지막 이제 본회의 상정 전에 정부와 양당 간에 우리 여야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최종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증액할 건 증액하고 또 감액할 건 감액시켜서 최종 정부안을 이제 우리 국회 안으로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삭감됐던 우리 검찰청의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또 감사원의 특활비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가 무려 506억, 약 507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특활비가 약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 업무 경비가 4억, 45억, 특활비가 15억. 자, 이것이 이게 제 의사진행 발언이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바로 상임위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그 검찰과 이 감사원 여기에 꼭 필요한 핵심 예산이 빠지면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런 검찰과 감사원의 이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에는 마약과 부패, 흉악범죄 수사를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 이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잘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감사원은 또 우리 국회에 이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바로 감사원의 그런 또 활동비를 갖다가 이거 특별 활동비를 잘랐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황당한 거는 이번 통과된 예산에는 이 정부의 예비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가 50% 깎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예산안 처리를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앞뒤 좌우 선우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지금 전 국민이 난리가 났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요, 법사위에서 이미 삭감을 해서 예결위를 올렸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고 어제 본회의 의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결위에서 저에게 한 번도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통과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결위가 그러면 법사위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무슨 법사위를 무시해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간 건데, 그리고 법사위 송구하면 그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게 그 얘기를 따지려면 예결위에 가서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제가 따지고 싶은데 예결위에 우리 제발 검찰비 저런 거 다 우리 감사원 예산 다시 살리는 게 속마음 아니세요, 위원장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잠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자, 조용히 하세요. 예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의사 진행 수준에도 맞지 않는 허접한 발언으로 질의에 앞서서 언론한 줄 아는 목적이라면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대형 상황에서 국회의원 강상하게 되세요. 국회의원이 강상하게 되고요. 대형 상황에서 국회의원 처리했어야지. 도로 민정당이요. 그만하라고. 아니 왜냐고요? 도로 민정당이었어요. 자, 엉망진창에서 민정당이 있어야지. 강상하기가 어디 가서 있었어?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개엄은 해제했어야죠. 그럼.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예산 사건하면 국회에 청구가 됩니까? 예산의 사건하면 국회에 청구가 됩니까?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요구 결의안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탄핵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동정범 아니냐라고 분노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얘기입니다. 국민들 주장이에요. 아, 내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면 내란도 참여하지 마시고 탄핵도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 주진 의원 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성윤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케찹 뿌리고 달걀 던지고 근조 화환 보내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주진 의원 발언하지 마세요. 박준태 의원 발언하지 마세요. 박준태 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납치태가 뭐예요 지금? 모욕하려고 불렀습니까? 유상범 의원 조용히 하셨다. 조용히 하시라고. 우리 야당치라고 불렀어요. 회의 중단하시라고 그냥. 145조 1항에 의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국민적 분노입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들 유권자의 표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거는 오늘도 지금 서산에서 성일종 의원실 앞에 가서 데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포 조정훈 의원실 앞에서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왜 하냐고요? 쓸데없다니 이제는 내가 시킨 거 아닙니까? 박준태 의원, 곽규택 의원 1차 경고합니다. 아니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2차 경고 때는 퇴장시킬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님? 사안의 심각함을 아시고 국민의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란 공조 정당 얘기 듣는 거 지금 보니까 정당해요. 조배수 의원 질의하세요.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하는 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알죠? 조배수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주진우 의원? 이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감정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검을 방해하는 자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비춰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헌법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찹찹합니다. 이 상황을 진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여당 의원님들 동료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시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 그리고 국회 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우리가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국회가 의결 못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 국격은 지금 계엄을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 상태는 지금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망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을 만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간신히 막아낸 것이에요. 막아내서 우리 눈앞에 피가 안 보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부 관계자 몇 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어딘가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예. 결과만 놓고 보면 김용현 내란죄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 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서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 잡았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법원이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돼요. 법원이 그것을 풀어주는데 도망가게 해주는데 공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한 이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죠.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죠.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자, 이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곽규택 유상범 의원 본인들의 운명이라 걱정하세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반동에 누가 동조를 해요 여기서? 충분해요. 그런 말 듣기에. 예, 질의하세요. 예,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젊은 시절부터 살아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거 별명을 듣고 사실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그 뭐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일반론으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뭐 대법원 차원의 좀 연구나 지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 수사하는 것 장관님은 찬동하십니까? 제 찬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안 되겠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무부 차원의 관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가 애초에 뭐 관할권 문제도 시비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되 다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도 용인 가능한 건 아니냐. 이유는 서로 간의 기관 간의 속도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 고통을 줄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의견을 피력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고 와서 하는 그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 책임자를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 불신,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검찰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 사고부터가 저는 지나친 아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무부 차원에서 경찰로 이관을 하라라고 한번 지시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 법무부 장관님 개인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제 의사와 다르게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금 아무런 그 조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는 안 된다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거세질 것 같은데 한번 수사권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번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어디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면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아니면 수사가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다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만은 들어오질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청원이 지금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 권한을 넘는 것 같고 그런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오고 그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당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고3짜리 여학생이 이만희 의원실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대요. 내란에 그렇게 동조하면 국민은 누가 지키냐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그 고3짜리 여학생이 포스트잇 붙였다고 그 고3짜리 여학생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당연히 고3 여고생이 내란이 일어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해제시켜야 되는데 해제는 안 시키고 다른 짓 하니까 가서 포스트잇 붙였더니 그 고3 여학생을 조사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과 그것을 조사하게 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름 공개합니다. 보도에도 나왔고 공개합니다. 김용현 내란 수괴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차관 김용현이 위입니까? 윤석열이 위입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이 상임하십니다. 김용현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그 뭐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 정의할 수 김용현이 있는 상황이 자기가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예, 말 권위는 못하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해요? 국방부 차관이나 돼갖고 왜 말을 못해요? 예, 권위는 장관이 했고 그 선포는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직접 전화했다. 지금 국회에 150명이 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지시예요? 윤석열 지시예요? 예, 어제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윤석열이 말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전화를 직접 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문을 때려 부수고 끌어내라. 그리고 곳곳에다가 지시를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요. 자, 국민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해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상황이었어요. 명태균과 김건희가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균이 자기가 통화했던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했는데 딱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군인을 동원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사인하라 그런 건가? 그래서 한덕수 법무부 장관 모든 장관들을 자기의 공범으로 만든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김건희가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 화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떼창을 합니다.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윤석열 구속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요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박성재 장관,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박성재 장관 사인한 거 가지고 오세요.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안 하면 저 공고문을 국민에게 내야 된다 라고 비상계엄령에는 써있는데 법에는 저 공고문을 내 사인하지 않았으면 그 비상계엄령 자체가 또 불법의 한 요인이겠군요.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한 적이 없고, 그런데 시민은 같이 했죠?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죠? 막지 않았죠? 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 자, 저도 내란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국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란죄 87조, 내란죄 87조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정리해 주시죠.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알고 계십시오. 뭘 그렇게 가리고 싶어? 조용히 하세요. 내란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근거에 참여. 빨리 하세요. 모의에 참여한 예, 자도 알겠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무기 사형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근거에 처한다. 네, 알겠습니다.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게 윤석열이야.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한 죄. 네, 또 모의와 똑같이 친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기억하세요.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석준 의원님도 회의 중간에 전화 받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아까 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것이 내란입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내란 재판 당시에 대법원은 그 광의의 지금 폭동 내란의 구성 요건 폭동에 대해서 광의의 폭행 협박을 요하고 그리고 이 광의의 폭행 협박은 국회 봉쇄 자체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헌적인 이제 비상계엄이 동원되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그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보셨죠? 예. 그러면 그 무장 군인들이 이 강의 폭행 협박은 평온을 해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 들고 왔다면 그거 자체로 평온을 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판례 제가 동의해드렸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명백한 내란이고 군사 반란입니다. 당시에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고 하마터면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국민들께 지금 뭐 숨어서 무슨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제가 당시에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했던 것은 경찰이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군 수사기관만 같이 하면서 경찰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럼 검찰은 군 수사기관은 거기 같이 해주면 안 돼요. 그 검찰의 지금 내란 수사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영장 판사한 사람이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내란죄의 검찰 수사에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아직도 군 통수권자이고요. 그리고 국정이 지금 변호사 구한다고 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정부 강요들입니다. 예산 삭감에 지금 아까 항의하셨는데요.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어디서 그런 걸 인정을 해줍니까? 폭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이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사건 내란, 반란, 범죄단체 조직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반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김용현 지금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영장을 받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반란 군형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군사반란 봐주기 수사하는 겁니까? 군사반란의 수괴입니다. 본인이 직접 군을 동원했어요.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내란 중간 지휘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조지호 등등을 체포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반란 중간 지휘자 김선호 차관님 보세요. 전군이 동원됐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에 보시면 전군이 동원이 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내란 범죄자들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아 윤석열 내란 수괴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거 의결 정족수 안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까? 비상의원 총회를 당사에서 하면서 이거 알려준 거 누구입니까?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의원들 끌고 남태령으로 지하벙커에 가두려고 했다. 국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데도 내란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까?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를 내란의 지휘자 하시는 게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 지리를 해놓고 지리를 하고. 법무장관한테 지휘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자, 서로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 민감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열 장관 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차관입니다. 어제 그 707 특임단장 돌아오라고 연락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국방위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국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취소됐다고 되면서 그걸 계급이 어떻게 되죠? 국방부의 그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취소가 됐기 사무관이 때문에 돌아가라고 알려줬던 것으로 제가 단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출석 국회의원관이? 요구자에 대한 것은 국방부 그 국회 담당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예. 넘어가겠고요. 그 방첩사 법무실장 대령급으로 보직 변경한 거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보통 수방사령관 하셨잖아요. 그때 법무실장 중령 아닙니까? 예, 3성급 부대는? 예. 4성급 부대가 대령이죠. 그 맞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방첩사는 왜 법무실장이 대령으로 예, 격상됐습니까? 제가 추적해 보니까 방첩사의 어떤 임무 기능을 좀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실장을 계급을 대령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방첩사가 있었고 다른 수방사나 특전사 다른 3성급 부대에 비해서 법무 관련된 소요가 없답니다. 근데 왜 그걸 대령으로 보직을 4성급 그러면 지작사하고 이작사만큼이 중요성이 높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방첩사가 다른 3성급 부대만큼 사건도 없다고 합니다. 다 제보가 와요.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 절차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군 법무관 임관도 느린 예. 보직자를 대령으로 승진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명확하게 지시하시고요. 또 하나 요청드렸던 게 김동혁 검찰단장이 포고령 작성 안 했는데 그 면담 그 감찰하셨나요? 정식 절차? 예, 제가 정식 절차로 문서 남기셔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특검도 하겠지만 국정조사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 자료 주고 정식으로 할 겁니다. 문서로 남겨놓겠습니다. 예, 김동혁 검찰단장. 네, 검찰단장. 포고령 안 쓰셨죠? 관여한 적 없습니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김선호 차관님, 그 만약에 2차 개헌 본인은 뭐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지금 주 사우디 대사 장관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 임명 뭐 인사권 행사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했을 경우에 계엄령 선포한 요건 갖추는 거 아닙니까? 2차 계엄령? 예, 아직 뭐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서 뭐 알겠습니다. 추정을 아니, 어쨌든 군 통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엄령 현재는 선포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무부 장관께서도 지금 서명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도 선포하신 거잖아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서명도 안 했는데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미쳤다 생각하고 진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아마 뭐 대통령이 장관은 지금 제대로 청문회를 또 된 거쳐야 되기 상태인지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어찌되건 차관께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국방부 장관 임명하고 2차 계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막을 수 있는 없습니다. 권한은 예. 없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에 저희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하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때 군사법원 국정원서 빼고 김용현 장관에게 국감을 조기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인기 평양에 보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지시도 김용현 장관이 한 겁니까? 평양에 무인기 가라 보내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기존에 입장을 해왔지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예. 검찰이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3번 정도 했습니다. 94년 10월 29일 전두환 등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했고요.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었답니다. 95년 7월 18일 날 전두환 등에 대한 두 번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했습니다. 국보위 설치나 비상기업 전국 확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 이후에 도피 5년 만에 2023년 3월 29일 날 윤석열 정권이니까 수사 의지는 없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이 이유는 24년 최근 사례만 말씀드리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거죠. 없다고 보시죠. 그거는 뭐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정부 부처의 법제처 유권 해석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일차적인 해석은 소관부처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되면 지금 제가 보기엔 법제처장님이 그래도 법률가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아니죠. 법제처장이 벗으시겠죠. 만약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견디기 어렵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공직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4일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 모여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실 게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만난다. 지금 연말 가기 전에 만날 상황입니까? 3일날 비상경 선포되고 나서 4일날 행안부 법무부 장관 모일 때 법제처장 가셔서 개인적 사적 모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가? 차라리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되진 않았을 거예요. 탄핵 소천이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거 너무 명백한 위법 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좋은 정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그냥 하셨고요. 저보고 그냥 직을 그만두고 그냥 당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나가라 말아 할 건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 직을 걸어라 했으니까. 자, 조만간 어차피 법제처 바뀌면. 자,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변호인단 합류하실 건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까? 질문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고급 장교가 울고 있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심정일 거라고 보고, 특히 또 이완규 법제처장께서는 윤석열 씨와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알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법제처장 그만두고 변호인으로 가는 그런 일은 참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처장께서 지금 좀 그런 표정으로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께서도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어떤 것이 최선의 역할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처신하시고 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처신하겠습니다. 네. 김승환 간사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입니까?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말씀해 보세요. 박균택 선배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제가 동무자. 자 잠깐만요. 박준태 의원님 잠깐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중지해 주시고요.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곽규택 의원님이 왜 끼어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원이 발언할 때는 불만이 있어도 일단 들어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끼어들면 왜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까 조배수 의원님 제가 질의할 때도 발언을 잠깐 중지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 2시에 현안 질의 본회의도 있고 시간이 또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개입을 안 했는데 박준태 의원님 지금 발언하다가 중지했잖아요. 이게 발언이 끊기는 거거든, 맥이.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 발언 이후에는 제가 개입해서 발언을 잠깐 중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수괴도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고 가서 피해를 본 국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량한 군인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비상계엄에 이건 잘못됐다고 표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라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도 있고 방금 속보에 의하면 사퇴하지 않고 나는 탄핵을 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 탄핵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했거나 뭐 동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퇴진, 탄핵에 저는 다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라옵건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역사적 흐름에 많은 인원들이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